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욕의 한 시의 버스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이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전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젊은 미국인들이 미국으로 여행 온 한국인 가족에게 저지른 믿을 수 없는 행동 때문인데요. 미국의 CNN 같은 현지 언론들이 이 끔찍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사연을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7시, 저는 맨해튼의 작은 카페 스텔리스 커피의 문을 엽니다. 20년간 이어온 변함없는 일상이에요. 카페 문을 열면 창 너머로 비치는 찬란한 햇살이 바쁜 뉴욕의 거리를 비추는 걸 바라보며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를 시작하죠. 1월의 차가운 공기가 카페 안으로 스며들지만 곧 따뜻한 커피 향으로 가득 채워질 거예요. 카페 곳곳에 설치된 CCTV를 점검하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요즘은 이런 보안 장치가 있어야 안심이 되니까요. 천장 구석에 설치된 CCTV를 닦으며 중얼거렸죠. 최근 들어 카페 근처에서 종종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곤 했거든요. 덕분에 한 달 전 보안 장비를 새로 교체했답니다. 커피 원두를 갈고 신선한 베이커리의 향기로 공간을 채우는 일은 제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과도 같아요. 주방에서는 갓 구운 머핀의 달콤한 향기가 피어오르고 에스프레소 머신은 은은한 스팀 소리를 내뿜고 있었죠. 뉴욕의 아침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어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도로를 달리는 차들의 소리, 그리고 카페에서 퍼져나가는 커피 향이 어우러지며 도시를 깨우죠. 그때였어요. 휴대폰이 울렸고 발신자 이름을 확인한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뛰었답니다. 정이라는 이름이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20년 전 제가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만난 가장 소중한 친구예요. 그때의 기억이 마치 어제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죠. 제인, 우리 지금 JFK에서 나왔어. 곧 카페로 갈게. 정희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저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정희는 이번에 남편 진수 씨, 대학생 아들 민준, 고등학생 딸 소희와 함께 뉴욕 여행을 왔다고 했어요. 특히 소희는 미국 유학을 꿈꾸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알았어요, 정희. 특별한 커피를 준비해 둘게요.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를 대접하고 싶네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때 저는 24살의 청년이었고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말 못하는 외국인 학생이었답니다. 정희는 제게 영어를 배우고 싶어 했지만 오히려 제가 그녀에게 한국말을 더 많이 배웠던 것 같네요.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 서툰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때 정희는 제게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창문이 되어주었죠. 시계가 아침 9시 30분을 가리킬 때 카페 문이 열리며 경쾌한 종소리가 울렸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정희의 밝은 미소는 전혀 변하지 않았더군요. 까만 머리카락에 살짝 섞인 흰머리가 오히려 더 성숙한 매력을 자아내고 있었답니다. 그녀의 뒤로 가족들이 따라 들어왔어요. 훤칠한 키의 민준이가 먼저 들어왔고 소희는 수줍은 듯 엄마 뒤에 바짝 붙어 있었죠. 진수 씨는 카메라를 들고 이 순간을 담느라 바빴답니다. 어서 와요, 정희. 보고 싶었어요. 저희는 서로를 와락 껴안았어요.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느끼면서도 저는 행복하게 웃었죠. 정희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답니다. 포옹 속에서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는데 20년 전 서울의 한 카페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소희야, 민준아, 이리 와봐. 이분이 바로 내가 말했던 제인 이모야. 엄마가 한국에서 영어 가르칠 때 만난 소중한 친구지. 아이들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특히 소희의 눈빛이 반짝였죠. 까만 눈동자에 담긴 호기심과 설렘이 그대로 전해져 왔답니다. 이모, 저는 나중에 꼭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뉴욕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이모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거든요. 소희의 순수한 꿈과 희망이 담긴 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희가 저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에도 가슴이 벅차올랐죠. 이렇게 우리의 재회는 시작되었어요. 뉴욕의 겨울 아침, 제 작은 카페에서 20년 만에 다시 만난 친구와 그녀의 가족들. 그때는 몰랐죠. 이 평화로운 순간이 곧 우리의 인생을 크게 바꿔놓을 사건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요. 저는 서둘러 그들을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어요. 창가에 있는 가장 좋은 테이블이었죠. 뉴욕의 거리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에요. 테이블 위에는 제가 직접 고른 들꽃으로 만든 작은 꽃병도 올려두었답니다. 아침 햇살이 창을 통해 들어와 테이블을 비추는 모습이 마치 그림 같았죠. 다들 피곤할 텐데 제가 특별히 준비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눠요. 정희, 당신은 여전히 카라멜 마키아토 좋아하나요? 정희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 제인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네. 따뜻한 커피를 내려 테이블로 가져가면서 저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깊이 느꼈어요. 창 밖으로는 뉴욕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지만
우리의 시간만큼은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죠. 민준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감탄했어요. 와, 이모 커피 정말 맛있어요. 역시 뉴욕이네요. 진수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죠. 정희가 늘 제인 씨 얘기를 했거든요. 언젠가 꼭 다 같이 가서 제인이가 내려주는 커피를 마셔보자 하면서요. 시간은 커피 향기와 함께 평화롭게 흘러갔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 평화로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리고 곧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행복했어요. 첫 목적지로 택한 타임스퀘어에서 소희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우와, 영화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아름다워요. 그녀의 까만 눈동자에는 뉴욕의 거리가 그대로 담겨 있었죠. 화려한 전광판들이 우리를 반기는 순간이었어요. 민준이는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며 이 순간을 담아내느라 바빴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 사이로 각국의 언어가 뒤섞여 들려왔어요.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그야말로 세계의 중심 같은 이곳에서 소희는 깊은 감동을 받은 듯했죠. 타임스퀘어의 이 활기찬 모습을 보니까 더 열심히 공부해서 꼭 이곳에 와야겠다는 결심이 생겼어요. 이모,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모습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소희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뭉클해졌어요. 단순한 동경을 넘어 진정한 열정이 느껴졌거든요. 진수 씨가 가족 사진을 찍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카메라를 들고 네 사람은 타임스퀘어의 화려한 배경 앞에 나란히 섰죠. 정희는 남편의 팔짱을 끼고 아이들은 양옆에서 환하게 웃었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뉴욕의 한 가족처럼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제가 자주 가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향했죠. 창가 자리에 앉아 뉴욕의 전경을 바라보며 우리는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정희는 여전히 영어 교사로 일하며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고 있었고 진수 씨는 IT 회사에서 글로벌 프로젝트를 이끌고 계셨답니다. 제인 씨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처음 뉴욕 여행을 계획했을 때는 솔직히 걱정이 많았거든요. 진수 씨가 파스타를 드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손을 저었죠. 제가 오히려 감사해요. 이렇게 소중한 친구의 가족들과 뉴욕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실 거예요.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센트럴파크로 향했어요. 겨울이라 나무들은 앙상했지만 공원만이 가진 특유의 평화로움은 여전했죠. 민준이는 호수 주변을 산책하며 뉴욕 고층 빌딩들의 실루엣을 카메라에 담았고 정희와 저는 벤치에 앉아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난 늘 궁금했어. 정희가 문득 말을 꺼냈죠. 내가 한국에서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다면서 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니?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그건 이곳이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라서겠죠. 하지만 때로는 저도 제가 정말 이곳에 속한 건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민준이가 달려와서 외쳤어요. 엄마, 저기 거리 공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즈 연주를 하고 있는데 소희가 벌써 거기서 구경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공연자들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죠. 흑인 색소폰 연주자의 감미로운 멜로디가 겨울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우리는 마지막 목적지인 브로드웨이로 향했답니다. 제가 특별히 준비한 깜짝 선물이 있었거든요. 바로 라이온 킹 뮤지컬 티켓이었어요. 제인. 정희가 티켓을 보며 놀란 목소리를 냈고 소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죠. 공연장에 들어서자 화려한 무대가 우리를 반겼어요. 2시간 동안 우리는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공연에 푹 빠져들었죠. 특히 서로 다른 인종의 배우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내는 무대는 깊은 감동을 주었답니다. 공연이 끝나고 나올 때 소희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이모, 오늘 하루는 마치 꿈만 같았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그 순수한 감동이 담긴 말을 들으며 저는 뭉클해졌답니다. 브로드웨이의 밤거리는 더욱 화려했어요. 공연을 마치고 나온 관객들로 거리는 북적였고 레스토랑과 바에서는 즐거운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죠. 우리는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러 따뜻한 핫초콜릿을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제인,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루를 만들어줘서 고마워. 정희가 말했어요. 진수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겠죠?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만 해도 우리는 몰랐어요. 다음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하지만 그날 밤 우리는 그저 행복했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소희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모, 나중에 저도 꼭 뉴욕에 와서 살고 싶어요. 이모처럼 멋진 뉴요커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소희의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랐죠. 하지만 때로는 현실이 우리의 꿈을 너무 쉽게 깨뜨려버리기도 한다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답니다. 다음날 아침 찬란한 겨울 햇살이 뉴욕의 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우리는 자연사 박물관으로 향하기 위해 일찍 만났죠. 1월의 뉴욕은 영하로 떨어진 기온 때문에 거리의 사람들도 모두 두꺼운 코트 속에 파묻혀 있었어요. 특히 민준이가 공룡 화석을 보고 싶어 했기에
M155번 버스를 타고 가기로 했답니다. 30분 정도면 도착할 거예요. 저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며 설명했어요. 정희는 두 손을 호흡하며 추위를 달래고 있었고 진수 씨는 아이들의 목도리를 꼼꼼히 다시 매주고 계셨죠.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따뜻했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출근 시간대는 지났지만 주말이라 그런지 관광객들이 꽤 많아 보였죠. 그 중에는 동양인 가족들도 몇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주말 아침,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여기 뉴욕은 정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많네요. 진수 씨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어요. 네, 그게 뉴욕의 가장 큰 매력이죠. 세계 각국의 문화가 한데 어우러져 있으니까요. 제가 답했답니다. 그때 문득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는 걸 느꼈어요. 왜일까요? 아마도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혐오 범죄 소식 때문이었을 거예요. 드디어 버스가 도착했어요. 우리는 차례로 탑승했죠. 버스 기사님은 흑인 중년 남성이었고 승객들에게 친절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고 계셨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분이 바로 마이클 해리스 기사님이셨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가 아침의 추위를 녹여주는 것 같았죠. 버스 안은 생각보다 더 붐볐어요. 다행히 중간쯤에 자리가 나서 정희 가족이 앉을 수 있었죠. 저는 그들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고 섰어요. 창밖으로는 뉴욕의 거리가 차례로 지나갔고 소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깥 풍경을 구경하고 있었답니다. 이모, 저기 보이는 건물은 뭐예요? 소희가 창밖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아, 저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야. 나중에 시간 되면 전망대도 가보자. 소희의 눈이 반짝였죠. 그녀의 모습에서 뉴욕을 향한 순수한 동경이 느껴졌어요. 버스는 천천히 움직이며 도시의 풍경을 보여주었어요.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거리를 오가는 다양한 사람들, 길가에 늘어선 가게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몰랐어요. 이 평화로운 순간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인지를. 민준이는 휴대폰으로 박물관에 대해 검색하고 있었고 진수 씨는 지도를 보며 경로를 확인하고 계셨어요. 정희는 제게 귓속말로 애들이 정말 좋아하네 라고 말했죠.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그러나 때로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되기도 한다는 걸 우리는 곧 깨닫게 될 거였답니다. 그때 버스 뒤쪽에서 들려오기 시작한 웃음소리. 처음에는 그저 즐거운 대화로만 들렸던 그 소리가 어떻게 우리의 평화로운 아침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웃음소리였어요. 버스 뒤쪽에서 들려오는 10대들의 수다 소리처럼 들렸죠. 하지만 점점 그 웃음소리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뭔가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달까요? 20년간 뉴욕에서 살아온 제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답니다. 쉿, 너무 시끄럽잖아. 에이, 괜찮아. 여기 다들 바빠 보이는데 우리끼리 좀 재미있게 놀면 어때? 10대로 보이는 소녀들의 목소리였어요. 4명의 소녀들이 버스 맨 뒷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죠. 하얀 피부에 금발을 한 전형적인 미국 10대들이었어요. 그들의 옷차림이나 가방을 보아하니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 같았답니다. 소녀들 중 한 명은 디자이너 브랜드의 가방을 메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최신형 아이폰을 들고 있었어요. 그들의 교복은 맨해튼의 유명한 사립학교 것으로 보였죠. 겉보기에는 모범생처럼 보이는 평범한 여학생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뭔가 불순한 것이 느껴졌답니다. 너희들 봤어?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 응, 봤어. 근데 왜? 아니,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서. 소녀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그들이 누군가를 바라보며 키득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그리고 저는 그들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알아챘답니다. 바로 정희 가족이었어요.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경험상 이런 상황은 절대 좋은 결말로 이어지지 않았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아시아인을 향한 혐오가 늘어난 시기에는요. 최근 뉴스에서 보도된 수많은 혐오 범죄 사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답니다. 소녀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더 커져갔어요. 그들은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정희 가족을 가리키며 속삭이기 시작했죠. 진수 씨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애써 모른 척하고 계셨어요. 정희는 소희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고 민준이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답니다. 주변의 다른 승객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대부분은 모른 척했어요. 한 백인 중년 여성은 고개를 돌려 창밖만 바라보았고 양복 차림의 동양인 남성은 자리를 살짝 옮기며 시선을 피했죠. 이런 반응이 오히려 소녀들을 더 담대하게 만든 것 같았어요. 그때 한 소녀가 가방을 뒤적이더니 무언가를 꺼냈어요. 처음에는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곧 이상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답니다. 달콤하면서도 역한 스프레이 같은 냄새였어요. 버스 기사님은 백미러로 뒷좌석을 한번 쳐다보았다가 다시 앞을 보았어요. 그의 표정이 살짝 굳어진 것 같았지만 아직은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본능
본능적으로 정희 가족 쪽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섰어요. 마치 그들을 보호하려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죠.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버스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뉴욕의 아침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버스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져만 갔죠. 소희는 이제 완전히 엄마 품에 파고들었고 민준이의 주먹은 하얗게 세워져 있었어요. 진수 씨는 계속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이제 곧 우리의 평화로운 아침이 완전히 깨져버릴 거라는 걸 그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폭풍전야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뉴욕에서의 두 번째 날, 우리는 곧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될 거였어요. 갑자기 버스 뒤쪽에서 뭔가가 휙 하고 날아왔어요.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랐죠. 하지만 곧이어 달콤하면서도 역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답니다. 소녀들이 스프레이를 뿌린 것이었어요. 그들은 마치 이것이 우연인 것처럼 행동했지만 누가 봐도 의도적인 행동이었죠. 어머나! 정희가 놀란 목소리를 냈어요. 스프레이가 그녀의 코트에 묻어 얼룩이 졌거든요. 진한 갈색의 캐시미어 코트에 선명한 얼룩이 생겼답니다. 민준이와 소희도 놀란 얼굴로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러자 소녀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커졌죠. 미안해요. 실수였어요. 금발의 소녀가 위선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답니다. 오히려 즐거워 보였죠. 그들의 눈에는 악의적인 장난을 즐기는 듯한 빛이 어려 있었어요. 야, 쟤네 우리말 알아들었을까? 몰라, 니하오, 아니면 안녕하세요? 소녀들은 서로를 쿡쿡 찌르며 키득거렸어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조롱이 가득했죠. 인종차별적인 발언들이 이어졌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답니다. 버스 안에 다른 승객들은 여전히 모른 척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 소리를 더 키웠고 또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만 뚫어지게 보고 있었죠. 그들의 침묵이 소녀들에게는 일종의 승인처럼 느껴졌나 봐요. 점점 더 대담해져 갔으니까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희가 뒤를 돌아보며 영어로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답니다. 20년간 영어를 가르쳐온 교사답게 그녀의 발음은 정확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소녀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죠.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소녀가 일어섰어요. 예쁜 얼굴이었지만 그 얼굴에 떠오른 비웃음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답니다. 어머, 영어도 할 줄 아네요? 근데 발음이 너무 이상한데? 소녀가 다른 친구들을 향해 윙크를 했고 일제히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소희가 어머니의 팔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꿈꾸던 뉴욕에서 이런 일을 당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소희의 표정에서 좌절감과 두려움이 읽혔답니다. 그동안 가슴에 품어왔던 유학의 꿈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죠. 야, 저기 있는 것도 봐. 소녀들이 이번에는 저를 가리키며 속삭였어요. 맞아. 근데 얼굴은 완전. 그리고 손으로 눈을 찢으며 비웃었죠. 저를 향한 그들의 모욕적인 제스처가 버스 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어요. 이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답니다. 20년간 미국에서 살면서 이런 차별을 겪어본 적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이고 악의적인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특히 소중한 친구와 그 가족이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는 것은 참을 수 없었죠. 저는 뒤로 돌아서서 소녀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너희들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지 알아? 제 목소리는 차가웠답니다. 평소에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늘 미소 짓던 카페 주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어머, 무서워라. 소녀들은 더욱 크게 웃었어요. 내가 뭔데 우리한테 훈계질이야? 너도 결국 똑같은 아시아인일 뿐이잖아. 그들의 말에는 뿌리 깊은 인종차별적 편견이 담겨 있었어요. 특권의식에 물들어 다른 인종을 열등하게 보는 그들의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그때 소녀들은 다시 한번 더 큰 도발을 시작했어요. 한 소녀가 손에 들고 있던 스프레이를 또다시 뿌렸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의도적이었어요. 달콤한 향수 냄새가 버스 안에 가득 퍼졌고 정희 가족을 향해 직접적으로 겨냥했죠. 그리고 그 순간 가장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캬, 퇴. 갑자기 한 소녀가 우리 쪽을 향해 침을 뱉었답니다. 순간 버스 안이 조용해졌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행동이었기에 다른 승객들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나 봐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이제 정말 그만하는 게 좋겠구나. 앞쪽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이클 기사님의 목소리였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죠. 그동안 백미러로 상황을 지켜보던 그가 마침내 입을 연 거예요. 마이클 기사님이 운전석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큰 체구가 버스 앞쪽을 가득
가득 채웠죠. 50대 중반의 흑인 남성인 그의 눈빛은 이전의 친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답니다. 20년 넘게 버스를 운전해온 그의 모습에서 위험이 느껴졌어요. 너희들 또 이러는구나. 그의 말에 소녀들이 살짝 움찔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그동안 거침없이 굴던 소녀들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이렇게 강력한 제지를 받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나 봐요. 또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금발의 소녀가 말을 더듬었어요. 마이클은 천천히 걸어와 소녀들 앞에 섰죠. 그리고 손가락으로 버스 천장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니? CCTV야. 너희들의 모든 행동이 찍혔어. 스프레이를 뿌린 것도, 침을 뱉은 것도,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것도 모두. 버스 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다른 승객들도 이제는 모두 이쪽을 주시하고 있었죠. 아까까지 모른 척하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녀들을 향했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후회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저씨, 저희가 그냥 장난친 거예요. 다른 소녀가 변명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마이클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죠. 장난이라고?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는 게 장난이라고 생각하니? 그리고 방금 너희가 한 행동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명백한 증오범죄야. 소녀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증오범죄라는 단어가 그들의 귀에 크게 울렸나 봅니다. 더 이상 장난이나 농담으로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았죠. 이봐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금발 소녀가 다시 한번 말을 꺼내려 했지만 마이클이 그녀의 말을 자르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래, 너희에겐 별거 아닐 수 있지. 하지만 난 20년 넘게 이 버스를 운전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보았어. 흑인으로서 나 역시 수없이 많은 차별을 겪었고.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알아. 이런 순간에 침묵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나는 더 이상 이런 불의를 보고 넘어가지 않을 거야.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죠. 버스 안의 모든 승객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답니다. 난 지금 이 버스를 움직이지 않을 거야.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겠어. 마이클의 선언에 소녀들이 일제히 외쳤어요. 안 돼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죠. 이제야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왜? 너희 행동에 책임지기 싫은 거니? 마이클이 물었어요. 너희가 저지른 일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법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이야. 특히 요즘같이 아시아인 혐오 범죄가 심각한 시기에. 버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소녀들은 이제 완전히 겁에 질린 듯 했죠. 그들의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답니다. 제발 저희 부모님께 알리지만 말아주세요. 한 소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마이클은 단호했죠. 오히려 부모님께 알려야 해. 너희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지 제대로 알아야 하니까. 그때였어요. 정의가 천천히 일어났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기사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렇게 나서주셔서.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잘못이니까요. 그의 말에 버스 안의 다른 승객들도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아까까지 모른 척하던 그들의 얼굴에도 이제는 반성의 기색이 역력했답니다. 특히 아까 시선을 피하던 양복 차림의 동양인 남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자, 이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모두 자리에 앉아 있어 주세요. 마이클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소녀들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답니다. 안 돼요. 제발요. 빨리 가자. 소녀들은 버스가 마침 정차해 있던 찰나를 틈타 재빨리 뛰쳐나갔어요. 마이클은 그들을 쫓아가려 했지만 이내 발걸음을 멈추었죠. 괜찮습니다. 도망갈 순 있어도 증거는 피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는 천장에 CCTV를 가리켰어요. 모든 것이 여기에 다 찍혀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도 행동도 모두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어요. 우리는 차례로 진술을 시작했죠. 마이클은 CCTV 영상을 경찰에게 넘기면서 말했답니다. 이런 불의는 반드시 바로잡혀야 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경찰관들은 매우 진지하게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 경찰관은 정의 가족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죠. 요즘 이런 혐오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가해자들을 찾아내겠습니다. 이틀 후 마이클 기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제인 씨, 경찰이 소녀들의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이 버스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였죠. HD 화질의 영상에서 소녀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확인됐고 그들이 입고 있던 교복의 특징적인 체크 무늬와 가방의 로고를 통해 맨해튼의 명문 사립학교 중 한 곳으로 범위를 좁힐 수 있었다고 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경찰 기술팀이 영상을 확대해서 분석했더니 한 소녀의 가방에 달린 이름표까지 읽을 수 있었답니다. 그걸로 4명의 소녀들을 모두 특정할 수 있었죠. 수사관들은 즉시 해당 학교를 방문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영상을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다고 해요. 문제의 소녀들은 모두 학교의 모범생들이었답니다. 성적도 우수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숨겨진 편견과 혐오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소녀들의 부모님들이 경찰서에 출석했을 때 그들의 태도는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애들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 무슨 오해가 있을 거예요. 금발 소녀의 아버지는 고개를 치켜들며 말했죠. 그는 월스트리트의 유명한 투자은행 임원이라고 했어요. 애들이 장난친 것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큰 문제로 만들 필요가 있나요? 요즘 애들은 다 그렇게 장난치면서 크는 거 아닌가요? 다른 학부모는 오히려 화를 내며 항변했어요. 명품 브랜드로 치장한 그녀의 모습에서 특권 의식이 묻어났죠. 특히 침을 뱉었던 소녀의 어머니는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답니다. 그래요. 제 딸이 침을 뱉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시아인들이 먼저 뭐라고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요즘 중국인들이 얼마나 거만한지 아시잖아요. 순간 경찰서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담당 형사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그들은 중국인이 아닌 한국인 관광객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CCTV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고한 사람들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소녀들이 처음부터 한국인 가족을 노려보던 순간부터 스프레이를 뿌리고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고 마침내 침을 뱉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고화질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영상이 끝나자 부모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답니다. 이 사건은 삽시간에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어요. 뉴욕타임스는 일면에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특권층 자녀들의 충격적인 인종차별 범죄 그리고 부모들의 오만한 태도라는 제목이었어요. CNN, ABC 등 주요 방송들도 이 사건을 연일 보도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폭발했답니다. 이것이 바로 백인 특권의 민낯이다. 각계각층에서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뉴욕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는 단순한 10대들의 일탈이 아닌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과 특권 의식의 문제라고 지적했고 연방 하원 의원들은 혐오 범죄 처벌 강화 법안을 발의했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단체들의 움직임도 거셌어요. 그들은 타임스퀘어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우리도 미국인이다. 혐오와 차별을 멈춰라라는 구호를 외쳤고 수만 명의 시민들이 이에 동참했죠. 마이클 기사님도 그 집회에 참석해서 연설을 했답니다. 결국 사회적 압박이 거세지자 학교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리고 전례 없는 조치를 발표했죠. 4명의 소녀들에 대한 무기정학 처분과 함께 재입학을 위해서는 500시간의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인권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는 것이었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소녀들의 부모들은 드디어 태도를 바꾸었어요. 그들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고개를 숙였죠. 저희의 잘못된 태도가 이 문제를 더욱 키웠습니다.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도 그것을 부인하려 했던 저희의 태도도 모두 부끄럽습니다. 피해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며칠 후 정희 가족이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제 카페를 찾았어요. 소희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있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강인함도 느껴졌죠. 이모, 저 아직도 미국 유학을 꿈꾸고 있어요. 소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이 무서웠지만 마이클 아저씨처럼 정의를 위해 싸우는 분들도 계시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진실은 결국 이긴다는 것도요. 소희의 말에 저는 뭉클해졌답니다. 민준이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편이 되어주는 걸 보면서 미국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봤어요. 그의 말에 진수 씨도 고개를 끄덕이셨죠. 정희는 마지막으로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제인 고마워.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죠. 우리 소희가 나중에 정말 유학 오면 잘 부탁해.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일부 미국인들은 여전히 아시아인들을 향한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죠. 인터넷 곳곳에서는 아시아인을 향한 차별적 발언들이 여전히 발견됩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학교들은 다문화 이해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인종차별 감시단을 조직했답니다. 침묵은
속은 공범이 될 뿐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변화의 시작이 되어야 할 때랍니다. 며칠 전 소희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그녀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했죠. 이모,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언젠가 꼭 뉴욕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마이클 아저씨처럼 저도 불의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이제 뉴욕의 거리가 조금은 달라 보인답니다. 여전히 차별과 혐오는 존재하지만 그에 맞서 싸우는 용기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 덕분에 우리의 미래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답니다.